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존댓말로 해야 됩니까? 카메라에다가는 존댓말 하는 게 좀 낫지. 이름부터. 근데 이런 거 실명 공개해도 되나? 실명 안 하고 싶으면 별명으로. 근데 아까 전에 나 네 이름 얘기했어. 그랬어? 그럼 그거 자를게. 내가 적이 많아서. 그래? 적이 많아? 이 친구 좀 못 쓰겠는데? 자기소개 하라고 그래서? 아니 이름은 됐고 현재 하고 있는 직업. 저는 지금 에어 뉴질랜드라는 뉴질랜드 항공사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개발자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유튜브나 굳이? 왜 굳이야? 왜 굳이라고 생각해?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메리트를 느껴서 오는 사람 중에 직업이 개발자야. 그러면 너무 좋아. 근데 개발자인데 해외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해외로 가고 싶어. 그러면 젊으신 분이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옆나라 호주 이런 데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 왜냐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면 쉽게 뉴질랜드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면 쉽게 뉴질랜드를 구할 수 있다. 그래? 한국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사람이면 뉴질랜드에서 쉽게 일할 수 있어? 그치. 개발자로? 내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못 봤는데 홍콩, 대만이 홍콩이냐? 대만하고 홍콩하고 다르지. 다르지. 제가 그래서 이과를 갔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홍콩이 중국이라고 하면은 또 그건 나 그 정도 상식은 있어. 타이완 또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오는 사람이 진짜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영어가 잘하지 영어를. 아니 영어 잘 못해. 그래?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영어를 잘하지 않을까? 보통? 아니 외국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여기 온다니까? 중국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일을 하다 여기 온다니까? 그치. 그거는 아까 우리 회사에 다니는 애하고 얘기했어. 그랬어? 걔가 중국인이거든.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서 일을 이미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뉴질랜드보다는 다른 나라를 가는 걸 더 추천한다. 그치. 나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닌 이상 여기 오는 거는 굳이? 그지. 근데 그건 있어. 또 뉴질랜드 개발자들은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그런 문화나 라이프스타일 같은 것과 합쳐져서 좀 특별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같은 데 간다 하더라도 거기 뭐 잘 해주고 플렉서블 워크아워 있고 다 그런 거 좋은데 내가 거기서 일하다 여기 온 사람들한테 왜 여기 왔냐 이런 걸 물으면은 뉴질랜드의 문화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는 인더스트리가 만나서 특색 있는 문화가 있대. 뉴질랜드에만. 보통 IT 인더스트리는 한국말로 워라밸이라고 요새 많이 그러던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게 좋은데 뉴질랜드는 그게 더 좋은 거지. 한국도 그래? 한국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동창 중에도 디벨로퍼가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 큰 회사들 카 XX, 내 XX 그런 데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고 맞아. 한국에 있는 이베이 거기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되게 자유롭게 다니는 거 같아. 그래?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개발자로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접근 방법일까? 개발 경험이 아예 없어. 그거에 대한 교육도 없어. 개발자가 되고 싶어. 근데 한국에서 하기 싫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 그러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뭘까? 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한국에서 공부를 안 했고 경험도 없어. 약간 진로를 변경하고 싶다. 그렇지. 그러면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 20대 초반이다. 약간 파이낸셜 서포트는 있어야 돼. 왜냐면 학비도 있어야 되고 너가 비자 생활 안 해봐서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 정말. 금전적인 상황 이런 걸 떠나서 한번 도전해 보라고 싶기도 한 게 코딩이라는 게 앞으로는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자.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바꿔도 낭비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20대 초반이시라면 와서 몇 개월 알바 하시고 몇 개월 공부를 해보시고 부딪혀보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25이나 30 그 정도 나이대라면은 좀 금전적인 상황이 괜찮은 상태라면 부딪혀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30대 이후라면 바로 외국으로 가시는 것보다 나는 한국에서
대해서 교육이라도 먼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코딩 교육을 받았다 이것도 꽤 크거든. 미국이나 심지어 뉴질랜드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비가 환율을 생각하면 무시를 못해. 그러니까 30 이후는 이게 어느 정도 삶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 나이라고도 사람들이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대한 익숙한 문화에서 코딩이라는 것 자체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경험을 외국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0대 이후시라면은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 학원 같은 데를 나왔어. 그 과정이 뉴질랜드에서 먹힐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안 먹힐 것 같거든? 경력직으로는 절대 못 들어. 안 되지, 안 돼. 안 될 것 같아. 안 돼. 그러면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야 되나? 난 한국 대학도 안 볼 것 같은데. 한국 대학을 나오면 들어올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 그래?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경력을 쌓아서 온 거가 제일 많이야. 제일 많아. 오케이. 그럼 만약에 한국에 경력이 있어. 1년 일을 했어. 뉴질랜드를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 이거는 뉴질랜드를 떠나서 다른 해외라고 가정을 할게. 뭐 똑같은 방법이 난 뉴질랜드도 먹힐 거라 생각하거든.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를 리스팅을 한 다음에 그 회사들을 매일 체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큰 대기업들 그런 회사들을 북마크를 해놓으셨다가 웹사이트에 가면은 커리어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매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나 인터미디엇 같은 포지션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뉴질랜드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로나 밴드도 괜찮고 다타컴 같은 경우는 컨설팅 펌이지만 진짜 엄청 큰. 그치. AWS도 생겼고 최근에 생겼고 아마존도 생겼지. 두 번째 방법은 나라마다 일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광고를 하는 그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알바몬 같은 느낌으로 알바몬은 알바만 하나? 난 잘 몰라. 나 알바몬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글라스도어. 글라스도어는 근데 좀 회사 리뷰 보는 데 아니야 거기에 올라와 포지션. 나는 리뷰밖에 못 봤어. 그래서 더 좋지. 회사 리뷰도 보고 그치. 별점도 보고 나온 사람 왜 나왔는 그런 리뷰도 볼 수 있는데 뭐가 열렸는지 볼 수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인디드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INDED. 그게 두 번째고 아까 두 가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말하면서 갑자기 생각났어. 세 번째는 그 recruitment agency, 그러니까 스카우트 해주는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이력서를 보내서 그래? 그 사람들이 대신 넣어주는 게 있지. 보통 어떤 리크루터들이 있고 어떤 에이전시가 있는지는 링크드인에 보면 있어요. 영어로 리크루터라고 치시면은 어떤 리크루터들이 어떤 나라에서 일하는지 다 이렇게 프로필에 다 나와 있거든요. 보통은 먼저 연락을 하는데 저 연락해서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경력을 이만큼 쌓았는데 내가 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면은 잘 도와줘요.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통 이런 에이전트들은 커미션을 떼먹잖아. 그치. 근데 우리한테 떼먹는 게 아니라 회사한테 떼먹어서 그치. 우리가 쓰는 돈이 없어. 그리고 에이전트한테 그 소개를 받으면 되게 좋은 게 제 연봉에 따라 에이전트가 받는 커미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연봉을 높게 받게 해주려고 해요. 네고시에이션을 잘해주지. 저도 연봉을 높게 받을 수가 있고 에이전트도 커미션 많이 떼먹을 수 있고 손해보는 건 회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윈윈이지. 그치. 윈윈이지. 윈윈 시츄에이션.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한테 소개받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지. 나는 원래 링크드인에서 그냥 넣으라고 알려드리려 했거든. 너가 말한 그 세 가지 방법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너의 유튜브를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 고맙다. 오케이. 너가 너무 인포메이티브하게 줘갖고 편집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마지막 퀘션. 너는 뉴질랜드 이민 온 지금 얼마나 됐지? 이제 11년 정도 됐나? 벌써 11년 됐나? 그지? 아 진짜? 그러면은 너가 생각했을 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를 얼만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IT지? IT지? IT라면 바디 랭귀지로 가능하십니다.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로 가능하십니다. 근데 응? 진짜 그렇게? 응.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요구 같은 걸 알아는 들어야 돼. 그래서 프로모션을 못 받아. 진급은 못 한다. 알아들을 수는 있으셔야 되고요. 일단은 왜냐면 인터뷰를 보려면 그치. 인터뷰를 보면 이제 영어로 물어보니까 리스닝 스킬이
제일 필수고 스피킹을 걱정을 하실 필요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서는 단어로 대화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조금 충격이다. 그 사람은 근데 욕 많이 먹었죠 뒤에서.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근데 강철 멘탈이 있으셔야 돼요. 아 그치. 나는 영어를 잘해 라는 눈빛으로 대화를 해야지. 맞아. 근데 사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덜 가져오는 거니까 그걸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거지. 너무 직설적이었나? 괜찮아. 어쨌든 와서 영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하면서 늘기도 진짜 하고. 많이 늘, 진짜 많이 늘고 좀 과장해서 욕 먹을 거 각오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회사마다 달라요. 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끈끈하게 붙어 있고 같이 커피도 많이 마시러 가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영어 못해도 뭔가 통하는 게 또 있고. 좋았어. 하나만 더 물어볼까? 뉴질랜드의 개발자로서 가장 행복한 걸 뽑으라고 하면은 뭔 거 같아? 근데 이거는 좀 긴 얘기인데 그럼 하지 말자. 한 문장으로 해줘. 내가 이게 좀 많잖아. 일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너의 퍼스널 라이프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직업이다. 퍼스널 허비나 퍼스널 라이프나 그런 거를 서포트 해줄 좀 멋있게 서머라이즈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커리어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질랜드 오시면은 조금 허무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금방 그 탑에 도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탑에 도달했을 때 받는 리워드도 되게 낮을 수도 있고 근데 삶의 목표가 직업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 IT라는 직업을 활용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 오늘 영상 많이 유익하셨나요? 이번 영상은 제가 꽤 유익하도록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